시험에서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그걸 한 2회 정도 풀었던 것 같아. 그러면 2016년 수능 31번 문제 답이 뭐예요? 3번이요. 오, 맞지. 자, B단계로 가볼까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B단계에 오셨습니다. A단계를 통과하셨어요. 네, 자, B단계 구간은 6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내신 수업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내신 시험에서도 대략 한 70점 후반에서 뭐 80점 후반대 정도의 점수가 나올 거야. 잘 외우면 90대도 노려볼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 내신 수업은 고득점이 가능한데 그래서 난 이제 영어를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의고사 시험지만 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레벨 측정을 모의고사라 해라라고 했던 거지. 맞아. 근데 이 B레벨 친구들이 지금 모의고사에서 고득점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1번 문법의 깊이가 부족하다. 깊이가 부족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아까 기초 토대는 세웠잖아. 그게 정말 기초 토대인 상태로만 남아있는 거지. 거기에 조금 더 살도 붙이고 콘크리트도 뭐 붙여야 문장 길어지고 이런 못 푼다? 그렇지. 문장 길어지고 막 페이크 맞아. 들어있고. 그러니까 나는 움집은 지을 수 있지만 빌딩을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 이 친구들이. 집에서 빌딩으로 간다고요? 갑자기 너무 확 가는. 그 다음으로는 지문을 빠르게 풀는 능력이 부족. 시간 부족. 시간 부족. 아마 이 친구들은 45개를 다 못 보고 끝낼 거야. 맞아. 시간 부족하고 멘탈 무너진 상태로 끝낼 거고 마지막으로는 심화 단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심화 단어란 네. 무엇이니? 일단 기초 단어 아까 얘기했잖아. 서점에 가서 제일 쉬운 거? 기초 단어장 주세요. 그걸 다 외웠어. 하지만 세상에는 그것 말고도 단어가 너무 많아. 그치, 더 그걸 많지. 모르는 거지. 모의고사에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그치. 자, 근데 이제 나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 이 친구들이 시간도 부족하지만 B단계 친구들의 또 하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공감할 수도 있겠지만 듣기에서 구멍이 있다. 그렇지. 라고 볼 수 있어. 정확합니다. 6월 모의평가 보니까 듣기에 100점 만점에 37점이 걸려 있는데 생각보다 점수 분량이 많이 생각보다 걸려있지. 많아요. 근데 이제 평가원은 여기서 변별을 안 해. 그치. 독해에서 변별을 해. 그러니까 이 듣기 점수 37점은 내가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 그치, 이걸 무조건 확보해야 되고 맞아. 다른 친구들도 상위권에 가기 위해서 무조건 듣기를 다 맞고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만약 여기서 구멍이 난다? 그러면 독해를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30 몇 점부터 챙겨야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일단 듣기가 아직 안정적인 실력까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듣기 연습 좀 많이 해가지고 뭐 우리 듣기 사실 연습할 기회 많잖아. 그 수능 영어 듣기 17문제짜리도 있지만 우리 그 가끔 EBS에서 라디오로 나오는 너네 서울은 아니지? 라디오로 나오는 영어 듣기 평가 그 20문제짜리 그런 거 연습해보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B단계 친구들이 지금 고득점이 안 나오는 이유를 딱 분석을 해보자면 1번 문법의 깊이가 부족하다. 문법의 깊이가 부족하다. 2번 시간 부족. 시간 부족. 3번 심화 단어 부족. 4번 듣기. 이렇게 네 가지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문법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 선생님이 분석을 다 해주고 내가 이미 뜻을 알고 있는 문장을 시험에서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문장도 이게 문법적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되는 거구나를 인지를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가끔 또 생각이 드는데 모의고사 문제가 굉장히 또 좋잖아. 우리에게 많은 연습할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이 좋은 문장들을 그냥 문제풀이 용어로만 사용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 그치? 그래서 나는 맞아. 여기서 웬만한 문법 사항들을 많이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봐. 그래서 만약에 어려웠던 문장이라든지 어려웠던 문법 그런 걸 따로 좀 뭐 형광 펜치를 하든 색깔 펜을 하든 해서 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뭔가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에 문법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모의고사에 문법에 관련된 문제가 있잖아? 한 문제 있지. 한 문제 있는데 내가 거기서 투부정사 관련된 걸 틀렸어. 그러면 굳이 다른 지문까지 갈 필요 없이 그 모의고사 안에 있는 독해 문제들에서 투부정사를 또 다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그거대로 분석을 해보는 거야. 기초를 탄탄하게 쌓고 연습을 반복을 하다 보면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어. 이건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보면 문법의 깊이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결국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수능 문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왕이면 굳이 뭐 다른 어려운 문장을 가져올 필요가 없이 수능 시험지나 모의고사 시험지로 연습을 하는 게 실전에도 훨씬 좋겠죠. 그리고 또 그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능이랑 평가원 기출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이 교육청이고 뭐 그 다음이 뭐 사설이나 EBS 같은 그런 약간 수준 차이, 문제의 퀄리티 차이가 있잖아. 근데 난 영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 맞아. 영어는 거의 비슷해. 맞아, 사설 맞아. 풀어도 퀄리티가 괜찮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국어, 수학보다 풀 수 있는 문제풀이 진짜 많아져. 여기서 투부정사 아까 모른다 그랬으면 투부정사 다 찾아도 몇 천 개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난이도 정도까지만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자기 확신이 생겨.
그래서 문법의 깊이가 부족한 거는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시간 부족. 시간 부족은 나는 이거는 양치기로 해결해야 된다 생각해. 연습을 덜 한 거지. 많이 풀어보세요. 아까 오빠가 많이. 말한 것처럼 시중에 영어 지문이 퀄리티가 높은 게 정말 많단 말이야. 국어 수학에 비해서 훨씬. 진짜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으니까. 영어는 연계 교재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맞아. 고3이 아니더라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쓰는 거 굉장히 좋아요. 정답. 그리고 이거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저는 한 지문당 딱 2분 맞춰놓고 풀었거든요. 처음에 연습을 시작할 때. 연습 시작할 때? 2분을 잡고 푼다는 느낌인데 이게 모의고사 시험 볼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말한 수능 특강 있잖아. 그런 거 풀 때도 그냥 2분 정도 잡아놓고 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도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 집에 와서 보면 아는 내용인데 시험장만 가면 모르겠어요. 시간을 걸어놓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쫄리고 누가 나를 뒤에서 이렇게 우다다다 쫓아오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풀 수 있으려면 이 언어가 내 언어처럼 체화가 돼야 되니까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핑계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진짜 명심해야 될 게 영어 실력은 절대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처럼 올라가지 않아.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냐? 무조건 계단식 성장이야. 수학도 그런데. 수학도 그래? 공부 다 똑같구나. 공부 다 그러면 똑같다 이 말이야. 나는 달랐던 게 수학의 경우에는 내가 정말 이 모르는 개념을 하나 딱 공부를 하면 그 관련된 문제는 다 풀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영어는 모르겠는 거야. 영어는 볼 때마다 새로워. 그렇지. 왜냐면 항상 볼 때마다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그치. 그래서 영어는 계단식 성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하면서 이거 도움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애들 학원 다니고 킬러 문제 풀고 나 이래도 될까 하는 싶은 순간에 이렇게 성적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을 하다 보면 마지막엔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계단식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즐겁진 않지. 과정은 되게 지난하고 좀 힘든데 이 확 오를 때 희열이 그치, 꽤 있어. 그치, 갑자기 내가 그치. 이걸 2분 안에 푸네? 막 이런 거. 나는 그걸 딱 느꼈던 순간이 그러니까 뭔가 영어라는 늪에 빠져있는 기분일 때가 있었거든? 난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맨날 틀리는 거야. 문제집을 풀어 다 틀려.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옛날에는 이제 시험 보기 전에 긴장되고 이렇게 분석하면서 읽고 그랬는데 끊어읽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눈으로만 문장이 그러니까 한국어 문장 읽는 것처럼 편하게 읽힌다고 느껴진 순간이 있었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가 한글로 바뀌어서 머리로 들어오니? 그러니까 난 초반에 오히려 그랬고 초반에 그랬고 나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몇몇 지문들은 영어가 영어로 들어오는 맞아. 그런 경험을 그러니까 해봤어. 내가 해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그냥 정말 체화가 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힘겨운 평지의 시간을 조금 견디다 보면 분명히 오니까 꼭 저희를 믿고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심화 단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는 제가 기초 단어장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하라고 했잖아요. 심화 단어는 정해져 있나요? 저는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이거 광고는 아닌데 이건 내가 정말 효과를 많이 봤던 단어장이거든. 능률 영어 복화라는 책인데 혹시 알아? 능률이야. 국민서적. 이거를 사서 여기 메인 단어뿐만 아니라 여기에 비슷하게 생긴 단어 뭐 유의어 반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 그 어원편 말하는 거지. 그렇죠. 그것만 정말 달달달달 외우시면 수능에서는 모르는 단어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 처음에 왜? 이제 그러니까 접두사 같은 거 나오잖아. 근데 맞아. 이제 프리, 프로, 맞아. 포스트 뭐 이런 거 나올 때 이거 되게 외우는 걸 처음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 좀만 버티면은 이제 그러면 앞으로 막 프리 이런 것만 봐도 약간 전 이런 거 같고 오지, 그치? 프로 보면은 프로가 뭐지? 이게 한국 영어의 문제. 헷갈리네. 프로가 뭐지? 아무튼 그렇게 뭔가 네. 어떤 단어를 봤을 때 대략 이거는 동사로 만드는 전미사가 붙었으니까 동사겠구나. 뭐 IZE 이런 거 있잖아. 다 필요 없고 그냥 능률 복화를 사서 열심히 외워. 난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5일치를 외우고 그걸 5회독을 했어. 정말. 하루에 5회독? 5일치 5회독? 하루에 5일치씩 외우는 과정을 12번을 5회독? 그치. 그냥 계속했어. 왜냐면 단어를 외워도 그래도 외워도 60일이네. 까먹거든. 그래서 하루에 5일치씩 외우고 그렇게 해서 1회독이 끝나면 그 다음 다시 5일치씩 외우고 그냥 수능 보기 직전까지 계속 그렇게 했어. 수능 보기 전까지 그 단어장을 난 이것만 갖고 썼어. 다녔다? 단어장. 다른 한 개만? 단어장 필요 없으니까. 그랬더니 수능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안 생겼어? 괜찮네요. 그럼 나 하나만 궁금한 거 있어. 사실 나는 단어장을 되게 엄청 유목민이었어. 단어장 유목민. 그러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니들이 하지 말라는. 단어장을 공부할 때 몇 회독을 한다라고 아무리 가정을 해도 뭐 다음에 또 읽을 거니까 하고 모르는 단어를 냅뒀어? 아니면
계속 외웠어. 그러니까 외워야지 당일날. 당연히. 당일날. 당일날 그럼 그 단어 공부를 끝낼 때는 언제야? 근데 단어 공부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진 않아 생각보다. 그런가요? 네. 암기력이 좋으시군요. 암기력이 좋지 않으니까 오해독을 했겠지. 그렇구나. 역시 회독만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정해줄게. 처음 1, 2회독 할 때까지만 해도 이거 외워지는 거 맞아? 나 또 까먹었는데 이럴 건데 분명히 한 3, 4쯤 가면 이걸 내가 굳이 또 근데 외워야 그건 되나? 맞다. 이런 순간이 올 거야. 그러니까 그건 믿고 이거를 하루에 5일치씩 하든가 5일치가 너무 많으면 3일치씩 하든가 해서 이 책을 5번을 훑으세요. 그러면 수능에서 모르는 단어 정말 없습니다. 진짜 확실해 이건. 내가 해봐서 알아. 혹시 능률에서 얼마 받았어요? 자, 여러분 B단계가 지났어요. 드디어 C단계가 오고 C단계 말았는데 왔습니다. C단계는 이제 80점 이상. 그쵸. 하지만 그 친구들도 나름 고민이 있어. 그쵸. 막 2등급, 1등급 좀 비벼볼라 했는데 89 막 이러고, 아니면 막 3등급 내려갈까봐 불안하고, 이 친구들의 목표는 안정적으로 1등급을 그렇죠. 받는 거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무아 멘토님의 솔루션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얘를 믿으세요. 얘를 저를 믿으세요. 저를 네. 믿고 영어만큼은 진짜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안정적인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영어 공부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토킹 클럽을 다녔습니다. 오늘 너무 PPL 많이 나오는데요? 아니 정말 근데 거기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다녔던 학원이었고 영어로 놀아요? 아니요 한국어로 놉니다. 아, 심지어 원어민 쌤하고도 한국어로 노는데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나는 초등학교 때까지 정말 영어를 못했어. 막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있고 해서 난 또래보다 영어를 못하는 축이었는데 중학교에 가서 어찌어찌 수업을 너무 열심히 듣고 공부를 했더니 영어 성적이 잘 나오긴 했어 또. 학교 내신 성적이. 그러니까 난 알고 있었던 거야. 이게 모래 위에 성인 걸. 왜냐면 나는 다른 영어를 좀 해석을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아까 말한 공부법들을 중2 때쯤에 했던 것 같아. A, B, C 순서대로? 그렇지. 다 내가 경험했던 과정들인데 그래서 난 사실 중2하고 중3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 때까지는 정말 영어 공부만 했어. 다른 거는 고1 겨울? 예비 고1 겨울? 때까지만 해도 정말 국어랑 수학은 현상 유지 정도로 했고 영어에 정말 집중을 해서 그래서 그때 실력이 확 올랐던 것 같아. 근데 맞아. 근데 실력을 확 올리려면 뭐 어떤 긴 기간을 이용해서 방학이나 뭐 봄방학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것만 하는 기간을 좀 가져봐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학원을 끊고 그거에 집중하는 그 기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한 게 생각보다 내 혼자 힘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집중하는 게 정말 실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C단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는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부터는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때 고1부터 본 모든 모의고사가 다 1등급이 나왔고 자기 자랑 타임. 지금 이렇게 하면 공부법 먼저 소개시켜달라니까 지금. 근데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또 감이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맞아. 또 90점, 91점 맞아도 불안하다?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평가원이랑 기출 아까 말한 오빠가 말한 모든 모의고사 있잖아. 수능, 평가원, 교육청, 사설, EBS. EBS 진짜 모든 거를 시중에 내가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그걸 한 2회 정도 풀었던 것 같아. 그러면 2016년 수능 31번 문제 답이 뭐예요? 3번이야. 오. 맞지. 자, 이제 C단계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초 그리고 어느 정도의 토대까지는 잘 쌓아놨으니까 그 위에 쌓아놓은 나의 장식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감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아무리 실력이 어느 정도 올랐다 하지만 약간 방심하는 순간에 바로 성적이 떨어져. 맞아. 그 바로 흔히 떨어져, 이제 정말. 내신 대비 하다 보면은 모의고사 새로운 텍스트를 읽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의고사 준비를 이제 다시 시작할 때 맞아. 확 떨어져. 그래서 난 어떻게 했냐면 내신 시험 기간에도 이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 회씩은 풀었던 것 같아. 내신 기간에도? 내신 기간에도. 왜냐면 한 회 푸는데 별로 오래 안 걸리니까. 그리고 웃긴 게 내신 기간에는 그 본문 외우느라 지겹잖아. 모의고사 풀면 재밌다?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게 저 촬영 못 하겠습니다. 왜 이러시... 그래서 감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 그리고 감을 유지하되 내가 아까 알려줬던 방법들 있잖아. 뭐 모르는 문법이 나왔다? 그건 이렇게 분석을 한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건 체크해놓는다. 이 과정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안고 가는 거야. 그래서 영어 공부 시간은 대폭 줄이되 그 방법이란 틀은 유지한 상태로 꾸준하게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나 때 영어가 절대평가였잖아. 지금도 절평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 1등급이 좀 나올랑 말랑 하는데? 그럼 나 이제 부족한 다른 과목 공부해야지 하고 영어를 놓는 애들이 있었어. 안 돼.
정말 안 돼. 90점이 1등급 컷이니까 뭐 90점 쉽네 이런 친구들이 꽤 있어. 그러니까 뭐 92점 나오거나 뭐 85점 정도 나왔을 경우에 이거 뭐 운 좋으면 한 문제 더 맞추면 1등 나오는 거 아니냐고 급한 수학 공부해야지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쌓아온 게 다 사라지는 거니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야. 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C레벨의 친구들은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시중에 구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교육청, 수능, 평가원, EBS, 사설들 합쳐서 일주일에 1회 아니면 뭐 2회 정도씩 실제 상황인 것처럼 해놓고 푸는 거야. 70분 딱 재고. 그렇지. 그 듣기까지 완벽하게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나는 친구랑 같이 하는 것도 도움됐어. 친구들 모아놓고 듣기를 푸는 거야. 그 실제 시험인 것처럼 3시 계속 모이고 빈 교실에 들어가거나 해가지고. 그렇지. 그러면 당신은 수능 영어 시험장에서 떨릴 이유가 없는 그걸 그 짓을 도대체 몇 번을 반복을 한 거야. 몇 번 하셨어요? 셀 수 없었어 정말. 한 50번 했겠다 최소. 50번 넘었겠지? 매주 했으니까. 저 얘랑 친하게 지내기 싫어요. 그래서 영어만큼 정말 할 말이 많았던 게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진짜? 사실 국어랑 수학은 정복했다고 말할 자신 없어. 왜냐면 그때는 시험 보면서 너무 떨렸고 그랬는데 영어만큼 풀면서 나 이거 진짜 100점 각이다 딱 이러고 넘겼었거든. 와 멋있다. 와 100점 진짜. 각이다 하고 딱 넘겼는데 진짜 딱 100점 팍. C단계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80점 이상 친구들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하던 걸 계속 유지해서 있는 문제를 다 찾아 풀고 이제 모아 멘토가 알려준 그 공법 그대로 유지하는데 주의할 점이 이제 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특히 내신 기간에 감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데 그때도 일주일에 하나는 풀어줘야 되고 반드시 시간 지켜서 해야 되고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렇죠. 모아 멘토는 아주 그냥 그 영어랑 연애하시나 봐요? 그래서 안타깝네요. 최상위권 친구들 진짜 그냥 95? 이거 95 이상 나오면 흔히 이제 안정적이라 하잖아. 90, 91, 92는 좀 간당간당하고 95 정도 이상 나오는 친구들? 그쵸. 95점이 자주 나오는데 난 조금 더 높은 경지를 원한다. 지금 약간 이렇게 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다는 친구들한테는 약간 멋있어. 저는 탭스라는 자격증 시험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탭스가 뭐냐면 서울대에서 영어 자격증 시험을 만든 건데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수능 지문과 그나마 가장 유사한 형태의 자격증 시험이에요. 가장 맥락이 비슷해. 유형도 비슷하고. 난 탭스 볼 때 작아져. 탭스를 보잖아? 그러면 신청을 하면 시험을 보러 가야 되잖아. 그건 또 실제 시험의 느낌을 체감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어쨌든 시험장에 앉아보는 경험. 그렇지.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 막 미친 듯이 풀어 나갈 때 나 혼자 여기서 머물러 있는 그런 좌절감 이런 온갖 거를 다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하러 간다고요? 그래서 근데 수능 영어 할 때 정말 쉬웠어. 긴장이 1도 안 됐다? 정말. 수능 영어 때는 그랬어. 그리고 탭스가 전반적으로 시간이 더 촉박해요. 맞아. 그리고 훨씬 어렵지 않아 좀? 나도 문제를 보긴 봤거든? 그래서 찍었어. 그치. 그리고 특히 탭스 듣기 같은 경우에는 수능 영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렵기 엄청 빠르잖아. 때문에 그걸 연습을 하다가 수능 영어 듣기를 하면 너무 느리지. 편안하게 들릴 수가 있나? 느리게 해서 들려주는 게 아닌가? 이런 기분을 가지면 멘탈 유지에 도움이 돼. 그러니까 뭐냐면 국영수 중에 한 과목이라도 내가 믿을 구석이 있잖아? 그럼 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너는 수능 이상의 탭스를 해놨기 때문에 영어를 이제 믿을 되게 만한 마음이 그게 됐구나. 편했어. 그리고 사실 가장 자신이 없는 과목이 수학이었는데 어렵다고 해도 뒤에 내가 되게 잘 볼 수 있는 과목이 남아있잖아? 그러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쉬워. 어쨌든 내 자산이 하나 있는 거니까. 나의 약간 보유자산이 있는 느낌. 금. 그치? 이만기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약간 금 이런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될 얘기는 아닐 것 같긴 하지만 탭스 점수가 저 때까지만 해도 어학 특기자 전형이라던가 이럴 때 사용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는 없고 다른 학교? 네, 연대고대 특히. 그래서 뭐 여유가 된다면 탭스 준비해서 하나 따놓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학년이 아니라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살펴봤잖아? 그런데 다음 구분법이 또 있지? 다음 구분법은 유형. 유형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4개로 나눠봤어요. 많이들 이렇게 4개로 나누는 것 같은데 단어, 다음 문법, 다음 독해, 그리고 별도로 듣기.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유형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한번 나눠봤는데 이제부터 제가 할 말이 많아집니다. 네, 다행입니다. 드디어 입을 털 수가 있게 됐어요. 영어 공부 방법의 이제 영역은 크게 4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입시에 대한 고민을 같이 고민하고 저희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오픈 카톡방을 개설했습니다. 이렇게 카톡으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오른쪽 상단에 말풍선 플러스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오픈 채팅을 누르시고 스튜디오 S 또는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S를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에서 저희 영상 업로드 일정 그리고 간단한 입시 관련 질문들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